의사는 둘, 환자도 둘. 그런데 간호사는 하나인 폐업을 앞둔 노르웨이의 시골 병원. 유일한 간호사가 마지막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때 환자 안정은 생각지 않는 카밀라의 남친이 클락션과 함께 등장하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지역 구조대원인 남친의 무전이 울립니다. Hon är här. Jag har fått en melding om en förlåt bil langs riksvägen nedanför Stereotin. Jag har stått här ett par dagar. 문제의 차량에서는 이렇다 할 흔적을 찾지 못하자 이번엔 근처 호텔로 향합니다. 거친 호흡을 쏟아내는 정체불명의 여인. 과연 그녀의 정체는? 남친이 외간 여자의 히치하이킹에 응하고 있을 무렵 유일한 어린이 환자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카밀라와 헤르만. 걱정이 있어 보이는 카밀라에게 헤르만은 남친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Trøbbel med Ole?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카밀라와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헤르만의 따뜻한 눈빛. Oslo, trær og natur og Har du 그때 prøvd å fortelle ham? 카밀라의 전화가 울립니다. Det är Ola. Hej. 병원의 세 번째 환자가 된 정체불명의 여자. Så det du sier er at du og 4 venner var på snowboardtur. En brakk beinet. Og dere brøt inn på et nedlagt hotell for å søke ly. 야니케의 충격적인 진술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아가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곡괭이에선 한 사람의 것이 아닌 혈액이 묻어 있었죠. Hvis han kom tillbaka tänkte jag.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상황. Er det tilregnelig? Det er litt tidlig å si. Kim, du henter snøskutter og klatrestyr. Du vil han å få tak i beltevogna. Du Sverre, du blir her og passe på. Passe på. Ja, hold deg oppsyn til vi vet hva dette er for noe. 야니케가 아닌 간호사의 엉덩이를 감시하는 스베르만을 남긴 채 올레를 포함한 경찰들은 수색에 나섭니다. Kim? 믿을 수 없던 야니케의 말은 전부 진실로 밝혀지고 수습한 시신들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안엔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살인마도 함께였죠. Er det en blåveis han har, eller? 살인마의 한쪽 눈을 뒤덮은 점을 발견하자 지난 미제 사건들을 꺼내보는 반장. 사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실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De har kommit ner från fjällen igen nu. De hade med sig vännerna inne. 카밀라는 친구들의 소식을 야니케에게 전합니다. 차갑게 식은 남자친구를 어루만지며 슬퍼하던 야니케는 이윽고 함께 실려온 살인마도 발견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체에 달려드는 야니케. 그녀는 살인마의 흉부에 집중적으로 펀치를 꽂아 넣습니다. 같은 시각 살인마의 은신처를 찾는 데 성공한 경찰. Fy faen. 그곳에서 살인의 흔적도 함께 발견하죠. 한편 간호사는 살인마의 피부에 들러붙은 옷을 떼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펄떡이기 시작하는 살인마. 병원엔 곧장 비상이 걸리고 야니케 역시 소란을 잠에서 깹니다. 그녀는 본능적인 불안을 느끼며 현장에 다가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니케는 절규했지만 헤르만은 확고했죠. 이 일이 빚어낼 참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니케는 온몸을 던져 막아보려 하지만 그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Kan man tenkt å ta seg den her? 야니케 덕분에 간호사와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된 스베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멘트까지 얹어주는데 Du er ganske fin i din uniform også. 이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걸 보니 혹시 그린라이트? Ha det.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으니 이곳엔 또 다른 이가 함께라는 것. 모쏠임이 분명한 살인마 앞에서 꽁냥꽁냥이라니 스스로 명을 재촉한 스베르는 그렇게 첫 번째로 떠나갑니다. 새로운 썸남이 생김을 기뻐하며 퇴근을 준비하던 간호사는 불 꺼진 복도에서 썸남을 불러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름에 답한 건 스베르가 아니었죠. 다시 샤워실. 간호사는 지독한 통증과 함께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곤 자신 앞에 살인마를 발견하게 되죠. 이번엔 오피스 커플입니다. 시종일관 끈적한 눈빛을 보내던 헤르만이 카밀라의 손을 어루만지자 마땅히 뿌리쳐야 하는 카밀라가 키스를 시도하는 이 막장 스토리. 이런 문란함을 유겨보이 살인마가 가만히 지켜볼 리 없죠. Det må være noe lokalt da, for gatelysene er fortsatt på. Jeg går og slår opp lagergata. Ta en titt på pasientene. 발전기를 살피던 헤르만은 문득 스산함을 느끼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Du holder deg der. Du holder deg unna meg! 몽키 스패너를 맞고도 끄떡하지 않는 살인마에 헤르만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그것은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살인마의 넥브레이커로 헤르만마저 사망. 간호사의 시체를 발견한 카밀라는 신고를 위해 프론트로 달려가 보지만 전기도 끄는 살인마가 전화선을 남겨뒀을 리는 없는 노릇. 그때 로비의 문이 열리고 살인마가 나타납니다. 프론트 아래 황급히 몸을 숨긴 카밀라. 그녀는 모든 감각을 귀에 집중한 채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녀의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살인마는 천천히 다가오죠. 일촉즉발의 상황. 곡괭이까지 획득한 살인마가 그대로 카밀라를 꿰뚫나 싶은 순간 그대로 퇴장. 살인마를 이끈 건 카밀라가 아닌 곡괭이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러고 보니 곡괭이라면 그대로 야니케입니다.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던 그녀. 그런데 몸이 불편한 게 단순히 약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죠. 살인마에겐 수갑 하나만 채우고 피해자인 야니케에겐 사지를 묶은 히데의 고문관 스베르의 작품이었죠. 그 순간 꼼짝할 수 없는 그녀의 병실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Har strømmen gått? Hei, Daniel. Du kan jo komme hit litt og hjelpe meg med noe. Så klipper du det nå. Du, Daniel. Er det like mørkt i resten av sykehuset som det her? Ja. 다니엘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야니케는 다니엘을 로비 캐비넷에 숨기고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합니다. 한편 핸드폰을 찾은 카밀라는 올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행히 카밀라의 몸엔 이상이 없었지만 핸드폰은 쓸 수 없게 돼버렸죠. 야니케는 다니엘을 데리고 탈출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헤르만을 포기할 수 없던 카밀라는 홀로 발전실로 향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발전실로 향하던 카밀라는 인기척을 느끼곤 안치실에 몸을 숨깁니다. 역시나 그 정체는 살인마였죠. 살인마는 무언가를 찾는 듯 병원을 누비다 결국 카밀라가 숨은 곳까지 이릅니다. 곡괭이 성의자의 고민이 길어지는 만큼 그와 반비례해 카밀라의 힘 역시 빠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주인공이 허무하게 떠나가나 싶은 순간 영화의 찐 주인공 야니케가 그녀를 구출합니다. Vad gör du? 다행히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세 사람은 마침내 병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올레와 경찰들이었죠. 카밀라가 올레와의 재회를 만끽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주인공 야니케는 차근히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무기 탈취를 시도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경찰은 그녀를 제압하죠. 그래요. 이래야 공포영화의 경찰들 아니겠습니까? 야니케에게 허세 가득한 멘트를 던진 반장은 앞장서 병원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인마는 안치실을 빠져나간 상태였죠. 그리고 교신의 상태가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는 그들. 그곳엔 이 구역 최고의 고문관인 스벨의 시체가 기다리고 있었죠. 스벨의 눈을 감겨주고 일어나는 순간 그들은 이것이 살인마의 함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제는 진짜 주인공들이 나설 차례. 사실 남은 조연도 이 친구 한 명뿐이고 이 친구도 총을 건네기 위해 살려뒀을 뿐이니까요. 마지막 조연다운 화려한 죽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곡괭이질. 야니케였다면 분해 후 조립까지 마쳤을 시간이지만 카밀라는 여기서 이걸 못 집습니다. 못 집어요. 아, 답답해. 이번에는 진짜로 카밀라가 죽나 싶은 순간 찐 주인공 야니케가 감춰뒀던 패기를 이 아니고 올레의 샷건이 적중합니다. 뭐야, 살아있었어? 드디어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곡괭이 성애자. 이대로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데 이걸 또 안 짓습니다. 뭐하냐고. 올레는 결국 숨을 거두고 카밀라는 오열합니다. 야니케가 카밀라를 위로하는 사이 또 사라진 곡괭이맨. 하지만 괜찮습니다. 야니케는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Kommer du att dö, Jannike?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유서를 남기듯 친구들 이름 아래 자신을 적습니다. 그러곤 놈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기다림이 너무 길었습니다. 등을 통해 전해지는 서늘한 죽음의 기운. 야니케는 심호흡과 동시에 몸을 돌려보지만 한 손에 제압당한 그녀는 총마저 빼앗기고 마는데 태생이 근딜이라 총질은 용납이 안 되는 곡괭이맨. 야니케는 마지막 수단까지 수포로 돌아가자 죽음을 직감합니다. 바로 그때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는 카밀라가 첫 유효타를 기록하죠. 손가락을 잃은, 아니 애착물을 잃은 분노에 괴력에 괴력을 더하기 시작하는 성애자. 곡괭이맨 입장에선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밤잠 이루기 힘든 카밀라를 헤르만이 했던 방식 그대로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젠 다들 알잖아요? 이 영화의 찐 주인공이 누군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곡괭이로 죽인 자, 곡괭이에 되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Han är död nu. Jag har dräpt det för. 프리빌트2는 노르웨이의 감독 마츠 스텐버그가 제작한 공포 스릴러입니다.
이 시리즈는 현재 프리빌트 더 비기닝이란 프리퀄까지 제작된 인기 시리즈죠. 놀랍게도 우리말 더빙판이 존재하며 원피스 조르와 겨울왕국 엘사 역을 맡은 성우들이 올레와 카밀라를 연기했죠. 다음 영화 평점 6.7, IMDb 6.2로 가벼운 킬링타임 영화입니다. 90분이 되지 않는 시간의 긴장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프리빌트 2를 시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70층 옥상영화관이었습니다. 그럼 안녕!